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7월 하반기가 시작된 거죠. 네네. 예, 뭐 참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는데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네, 시간도 빠르고 참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그랬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안 좋았지만 미국도 거의 역대급으로 하락을 할 정도로 예. 뭐 전 세계 증시가 좀 공포에 떨었던 좀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좀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챙겨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 주는 화요일까지는 좀 반등이 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사실은. 그랬죠. 뭐 기대 인플레도 좀 둔화되고 유가도 좀 꺾이는 모습도 좀 나오면서 또 거기다 오랜만에 외국인도 한번 샀었죠. 네. 또 환율도 128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또 거기다 현대차에 대한 블룸버그의 또 긍정적인 뉴스까지 더해져가지고 참 분위기가 좋게 가다가 수요일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특히 이제 수요일날 미국이 좀 급락한 것도 부담이었지만 국내 기업들 좀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워낙 또 큰 회사들이다 보니까 주가 영향이 줬는데 그 현대차 디젤 배기가스 뭐 조작 혐의가 좀 독일에서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은 했지만 영향을 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애리조나주에 이제 배터리 투자 전면 재검토한다. 예.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급락을 하면서. 근데 2차 전지가 워낙 시총이 또 커요. 그렇죠. 네, 크다 보니까 증시에 또 악영향을 좀 줬었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또 좋지 않았던 게 마이크론의 뭐 실적도 발표도 있었지만 실적 발표 전에 또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또 낮췄던 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 좀 급락한 게 아니라 유독 아시아에서도 보면요, 그 대만 지수가 되게 안 좋았어요. 대만과 한국의 공통점은 반도체잖아요. 네. 한마디로 반도체에 대한 또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주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주 중반부터 이런 개별 기업들의 악재라든가 외국인 수급 이슈 때문에 오히려 좀 급락 반전하면서 다시 2300선 초반으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 돋보였던 그 요즘에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조선이라든가 태양광도 뭐 태양광 맞아요. 풍력 또 LNG 관련주 이런 섹터는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좀 오히려 좀 돋보이는 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뭐 98.70 이렇게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신호다 이렇게 좀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심리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심리 지표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경기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월에 103.2에서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98.7까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심리 지표 자체는 어쨌든 요즘에 나오는 데이터 보면 계속 이제 위축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괴리가 생긴 게 이런 심리 지표는 꺾이는데 실제 나오는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서비스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그리고 뭐 제조업 지표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심각한 모습을 좀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오는 데이터들은 괜찮은데 일단 심리 자체가 먼저 좀 꺾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지금 비관론이 실제적으로 그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여타 그 심리 지표를 봤을 때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게 실제로는 좀 문제고, 그 다음 미국이 지금 1.6% 역성장을 했잖아요. 1분기에. 근데 이제 그 이번 주 그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그 미국의 GDP 나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는데 2분기도 역성장으로 전망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가 심리 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도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5월에 PCE라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뭐 6.3% 올랐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높지 않아 가지고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게 호재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나쁜 쪽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결국 이게 이제 지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소비한 지출의 이제 총량 같은 걸 나타낸 이제 물가 지수화해서 나타낸 건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소비가 좀 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쪽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 분명히 이제 물가만 잡히면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또 꺾이니까 막상 이거 비슷한 거죠. 유가 꺾이니까 네. 이게 뭐 좋냐. 경기 안 좋아서 꺾이는 건데. 예.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은 좀 안 좋은 거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것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중심은 잡아야 되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제일 우려했던 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그거는 그 지난달 초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증시가 한번 무너졌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한 건 소비가 좀 그러니까 둔화됐다 하더라도 물가 지수 자체는 꺾인 게 지금 확실히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근원 물가 지수라 그러죠. 이게 네. 음식료하고 에너지. 에너지를 좀 뺀 빼고. 건데 예. 요게 작년 11월 이후로 가장 수치가 낮아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상승은 하는데 상승률 자체는 이제 꺾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은 좀 나와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을 내용으로 보니까 확실히 여기서도 좀 갈리는 게 서비스 지출은 많이 늘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뭐 주택이라든가 해외여행에 쓰는 돈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갔을 때 뭐 헬스케어 이런 쪽의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줄어든 건 뭐냐면은 신차 살 때 뭐 예. 트럭이라든가 이런 이제 구입할 때 지출한 돈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소비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네.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서비스는 좋은데 재화에 대한 소비는 주는 거는 좀 명확하게 이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또 제조 국가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는 꽤 좋은 데이터는 물론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경기가 이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닙니다. 네. 망가진 건 아니고 물가도 서서히 좀 완만해지고 있고 국제유가도 좀 꺾이고 있는데 아쉬운 건 시장이 이거를 어쨌든 마냥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좀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도 우리나라 국내 이제 반도체주에 워낙 영향이 크니까 우리가 네. 지켜봤는데 약간 애매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지금 앞으로 반도체주에 영향을 계속 미쳐갈까요? 그러니까 일단 매출은 괜찮았고요. 네.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라 그러죠. EPS도 그 기대보다는 사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주가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미래를 선반영하니까. 근데 이제 가이던스라 그러죠. 이제 예측치를 내놓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매출 추정치가 그 기대했던 거에 좀 못 미치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시장이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쳤고 주당 순이익도 2.59달러 정도를 좀 시장은 예상을 했는데 다음 분기입니다. 근데 실제 발표한 거는 1.43에서 1.83. 예. 요 중간값에 요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 낮춰서 얘기를 한 거죠. 예.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실망을 해서 그날 실적 발표하고 시간 내에서 한 3%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안 좋을 건 알고는 있었죠. 미리 좀 주가들이 빠졌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못 미치게 그 가이던스를 주니까 시장이 좀 약간 이제 실망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약간 이제 특이했던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CEO가 좀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그 2023년도 설비 투자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도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도 내년을 좀 더 줄이겠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에 대한 좀 그 가격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좀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요새 워낙 좀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반기 좀 재고 조정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디램 가격 회복은 내년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도 내년에는 좀 괜찮게 다들 보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하반기죠. 하반기에 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마이크론 CEO의 언급만 봐도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다. 네. 근데 분명한 건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언제 반영될 거냐. 예.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디램 회복 시기가 내년이라고 하는데 그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 하반기일 수도 있고 그게 그거는 이제 달라질 거 정확하게 아닙니까? 지금 안 나왔는데 예. 이제 대체적으로는 내년 1분기 이후 정도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예. 2분기부터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올해 가을은 또 지나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대체적인 시각은 내년엔 공급은 어쨌든 줄고 예. 수요는 지금보다 증가하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주가에 반영하는 시점이 그게 언제가 되느냐가 좀 주가 반등에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뭐 반도체가 잘 돼야 국내 네. 증시도 살아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27일이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네, 오랜만에 했는데 이걸 보면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조금만 맞으면은 들어올 수도 네. 있다. 이런 걸 이제 시사한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이렇게 좀 뭐랄까 돌아오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달러거든요, 사실은. 환율. 네, 환율이에요, 사실은. 환율과 경기인데 뭐 다 연관이 돼 있죠. 뭐 경기 안 좋으면 당연히 달러는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가 약해지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한 게 고유가가 좀 꺾여야 되고. 네. 근데 이걸 생각하면 유가는 좀 꺾여서 사실 요거는 좀 괜찮아요. 조금씩 꺾이고 있고 고금리죠. 근데 고금리 환경도 내년에 금리 인하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금리로 가는 건 다 알죠. 아는데 이제 속도 조절이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정점은 지난 것 같고, 뭐 경기 침체 우리 모르는 거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변수였던 것 중에 하나, 유로하고 엔화가 너무 약했어요. 이제 이게 언제 터닝을 할 거냐. 그래서 일본이 좀 약간 정책을 좀 사실 바꿔줘야 되는데, 네. 일본이 계속 돈만 푸니까. 아직까지는 완화 정책을 완화 쓰죠. 정책. 근데 일본도 아마 긴축으로 언제든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로는 어쨌든 긴축으로 가거든요. 네. 유로는 이제 가는데 일본이 언제 좀 그걸 바꿔주느냐. 이게 달러의 한번 변곡점은 좀 저는 될 수 있다. 근데 그 시기는 하반기 한번 좀 지켜보시고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 경기 언제 돌아설 거냐. 예. 사실은 최근에 가장 많이 파는 것 역시 반도체거든요. 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독 많이 팔아요. 근데 대만도 되게 약해요. 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이 유독 약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지금 반도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 약간의 이 의구심이 좀 해소되는 그 시점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막 전기전자를 계속 팔아버리더라고요. 예. 예,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금요일날 환율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삼성전자 또 3나노 양산 소식도 있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네. 일단 메모리만 보고 그냥 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뭐 물론 파운드리 3나노 양상 좋지만 외국인들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게 언제쯤 터닝할 거냐. 예. 요게 좀 보일 때. 근데 그게 가을이 될지 뭐 여름 한복판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좀 확인이 될 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들은 좀 변곡점은 지나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도체가 좀 돌아서야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 이번 주에 담은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죠. 되게 의외였던 게 그래도 하이닉스는 또 샀어요. 그래요? SK 하이닉스는 952억 정도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샀고 LG 생활건강은 889억 샀고요. 네이버를 482억 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392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카카오를 또 359억 샀고 아모레퍼시픽을 346억 샀습니다. 셀트리온을 281억 샀고 삼성물산을 249억 정도 매수했고요. KT를 191억 정도 샀고 현대미포조선을 178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셀트리온을 683억 샀고요. 네. 삼성물산을 577억, 현대차를 326억, OCI를 271억,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60억, 하이브를 211억, CS윈드를 199억, 한국항공우주를 193억, 현대건설을 172억, 하나솔루션을 17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이번 주도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외국인이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많이 팔았어요. 이야기죠. 5,287억 정도 샀고요. NC소프트를 1,357억 샀고 LNF를 1,251억, 에코프로 BM을 1,145억, LG에너지솔루션을 968억, SK바이오사이언스를 818억, 크래프톤을 759억, 카카오뱅크를 752억, SK이노베이션을 675억, 포스코홀딩스를 595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상승한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네. 살펴봐 주시죠. 원전주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1%. 원자력 발전주가 많이 올랐고요. 조선기자재가 9.4%, 풍력발전주가 9%, 그리고 조선사가 7.1%,
LNG 관련주가 6.5% 올랐고요. 강관 이제 파이프죠. 6.5% 올랐고 건설 대표주가 5.8%, 전선주가 5.3%,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주가 4.9%,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표주가 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특징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에너지 관련주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올랐다?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 그러죠. 뭐 예. 친환경 에너지 주에 대해서 보면 뭐 원전, 풍력, 뭐 천연가스 이런 쪽하고 거기 관련된 기자재 예. 이쪽이 가장 상승폭 상에 있었고, 그리고 좀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특이한 게 임플란트 쪽이, 임플란트 기업들 실적이 좀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좀 올랐고, 자동차주들은 그래도 좀 그 초반, 그러니까 뭐였죠, 그 독일의 압수수색 이 여파를 딛고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다시 회복하면서 이번 주의 흐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좋았던 이런 업종들 뭐 7월 이후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원전, 풍력, 조선, LNG, 태양광 이제 뭐 이런 약간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확실한 주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좀 당분간은 더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약하면요. 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잖아요. 2차 전지까지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만약에 아직도 좀 못 올라간다면 이쪽이 당분간은 네. 좀 우위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게 보죠. 좀 실적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어요. 몰렸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도 좋아지긴 하겠죠, 앞으로. 근데 이쪽이 뭐 지금 에너지 그 전략 변화 차원에서 유럽이 태양광, 원전 다 늘리잖아요. 천연 그 LNG. 예. 이게 다 이제 한마디로 스토리텔링이죠, 지금 현재 유럽의 모멘텀. 예. 근데 그쪽은 확실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수급이. 기관 수급 특히.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반도체가 움직이면요. 예. 여기서 또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좀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약한 동안에는 이쪽이 조금 오르는데 네. 에너지 쪽이 좋은데 맞습니다. 또 막상 또 반도체가 힘을 이제 받아주면은 또 분위기는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쪽 그 친환경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주가를 좀 면밀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또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일단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공매도 지금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공매도에서 약간 제도상으로는 이제 공매한 빌린 주식 그 상환 기간도 좀 단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의견들 여론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세요. 진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뭐 청원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매도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증시에 좀 가뜩이나 취약한 증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 한번 언급을 하셨거든요, 공약사항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마다 좀 다르니까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너무 많은 기업들은 좀 이게 서킷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제한시키자. 네. 그런 제도인데,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이 나온 건 없고, 이복형 금감원장은 어쨌든 공매도를 그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언급을 했고, 2020년처럼 공매도 금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르지 않냐. 정책 수단은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은 좀 공매도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고, 또 우리 항상 여기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예. 공매도 상환 기간도 개인은 90일, 네.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그냥 무제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되게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매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얻는 우리 뭐랄까 뭐 이득이랄까 이거하고 공매도를 좀 금지했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우리 뭐 효과 내지 이익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게요, 좀 저도 이제 바라는 건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너무 위축돼 있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에 거품이 꼈을 때 예. 공매도가 있으면 그 거품을 차단해줘서 이제 그 새로운 투자자들이 뒤늦게 쫓아갔을 때 그 가격 거품에서 잘못 들어가면 물리잖아요. 네. 그런 걸 차단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순기능이 발휘할 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품이 아니라 지금 언더스팅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공매도가 오히려
이 주가를 더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약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역기능이 많이 많아요. 발휘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이제 작년 초였죠. 그런 이제 화랑장이 오거나 강세장에서는 공매도를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약세장에서는 그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네. 금지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저도 드리냐면 조그마한 악재가 나와도요. 주가가 한 10%씩 폭락하는 경우가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 네. 보면. 정부로서는 약간 신중해야 되니까 네. 정책적으로 뭐 판단하기에는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장이 이렇게까지 계속 힘을 못 보니까. 못 예. 보고 또 뭐 너무나 위축되면은 조금 뭐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게 지금 시장이 그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시장 심리를 좀 살려주면 네. 그 효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한번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엠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글로벌 그린 에너지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에너지 전쟁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미래에셋증권의 류재현, 이진호, 우재혁 연구원님. 제가 지난 시간에는 또 이제 최근에 LNG 관련 또 리포트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증권사에서 어쨌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보고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려 속에서도 그 친환경 에너지 시장은 지금 20%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연 20%. 예, 연 20%죠. 말이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역성장을 우려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모든 산업들이 막 소비가 줄고, 근데 여긴 성장이 지금 보이니까 그래서 수요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중국이 제일 크고요.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전 세계 40% 차지하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정도 될 걸로 예상하는데 현재가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40에서 45%로 얼마 전에 상향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335기가와트를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 태양광 설치량이 23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기가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거죠, 매년. 지금 목표치로 본다면. 그래서 태양광의 성장은 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이 태양광 설치량은 중국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게 모든 대부분의 밸류 체인을 다 중국이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면 중국 외로 좀 다변화됐을 때 한국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도 연평균 한 6.6% 정도 좀 성장하는데 바다에 바람이 좀 많이 안 부나 봐요. 그래서 해상 풍력이 조금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내년부터는 해상 풍력도 아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있는 게 7월 4일하고 7월 6일 날 유럽에서 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원전하고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반 투표를 하는, 최종 결정은 7월 11일까지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천연가스도 분류가 될지 한번, 이것도 에너지 관점에서 중요하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NG 얘기도 많이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LNG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LNG가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건 그때 설명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산 가스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니까 그거 관련해서 유럽은 뭐 플랜트도 많이 지을 거고 또 선박 발주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LNG 산업도 여전히 좋을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 있고, 특히 석탄을 대체할 유일한 뭐 수단으로 천연가스를 많이 꼽는 것 같아요. 이런 에너지 밸류 체인에서 다 한국이 잘하고 있거든요. 사실 풍력도 있고 LNG도 있고 또 태양광도 있으니까 거기 밸류 체인 잘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 나왔던 내용 중에서는 아마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좀 국내 업체로는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탑픽으로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서 지금 중국 밸류 체인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업체들론 하나솔루션과 OCI가 좀 수혜가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이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황 상황에서도 이제 주가 그 목표가가 올라가는 그런 주식을 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불황 속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목표 주가 올라간 기업들